20년 후에는 일본 GDP가 41,143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88,894달러가 돼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이 주장은 한국의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일본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 관료 출신 경제석 학인 노구치유키오 히토스바시 대학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요.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경제 성장이 멈춘 이유를 이것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가 일본의 경제 위기의 이유로 거론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판타스틱 코리아.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구치유키오 히토스바시 대학 교수는 최근 일본 경제지 두요게이자이 엔화 약세로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다 충격의 사실이라는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급격한 엔화 약세가 진행된 결과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아 미국의 반절 이하가 됐다. 한미와의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숫자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다. 일본인이 실제로 가난해지고 일본 산업이 약해지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엔화가 달러당 115엔 정도였으나 8월 말에는 130엔대 후반까지 가치가 하락했다고 짚었는데요. 물론 다른 통화도 달러 대비 하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엔화의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1달러당 140엔까지 엔저가 지속될 경우 1960년 수준까지 실제 신뢰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을 100으로 기준점을 삼는 실제 신뢰 환율은 2022년 5월 기준 61.77로 1971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노구치 교수는 2020년 자국 통화 기준의 1인당 GDP를 가지고 2022년 3분기 환율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한일을 비교했는데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보다 약 2배 높았던 일본이 1달러당 가격이 140엔까지 치솟을 경우 1인당 GDP를 한국에 역전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노구치 교수의 칼럼 게재 이후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노구치 교수는 이후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국의 통화가 저렴해지는 일이 국가에 이익일 리가 없다. 일본과 대조적인 것이 한국이라며 엔화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부추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는 등 금융 완화 정책 유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노구치 교수가 이 같은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겐다이 비즈니스에 일본은 20년 후에는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그 유감스러운 이유는 이라는 칼럼을 통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높아졌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쳤다며 그 이유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구치 교수는 양국의 임금, 1인당 GDP 성장률, 유수 대학의 상업, 영어 능력 등 지표를 들며 G7 회원국 중 일본이 빠지고 한국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1980년대 말 버블 붕괴 후 일본은 경제 재조정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IT 혁명, 중국은 발전, 한국은 실력을 키웠다며 일본은 정체된 상태였을 사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라는 자문에 영어와 대학이라고 자답했습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의 QS 세계대학 랭킹 기준 세계 100위 대학에 일본은 5개, 한국은 6개가 들어있다고 짚으며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한국 대학이 일본에 비해 2배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더욱이 한일의 영어 능력은 토플 IBT 기준 한국은 아시아에서 11위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29개국 가운데 27위라고 한탄했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의 영어 실력 때문에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당시 일본을 대표하던 전자기업 샤프가 영업한 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자 해외 투자자들이 앞다퉈 샤프의 주식과 채권을 내던지며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2011년 3,760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한 샤프는 그 해도 적자 규모가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 회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샤프에 투자한 전세계 투자자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샤프가 회사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영업한 공시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일본어판 공시에 회사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대목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로 잘못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샤프는 결국 2016년 대만 폭스콘에 매각되었는데 이는 일본 대표 전자업체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해외기업에 팔리는 첫 사례였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은 수년째 영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시장 상장사 2186곳 중 결산 보고서를 영어로도 공시하는 기업은 1214사에 그치고 있고, 기업의 정보를 가장 상세하게 담은 유가증권 보고서까지 영어로 제출하는 상장사는 187곳으로 8.5%에 불과합니다.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하지만 일본의 현실은 외국인 투자자가 영어 공시와 안내만 봐서는 중요한 투자 정보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달렌 관계자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영어 능력이 필수가 되는 등 일본 기업의 상황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볼 때 1986년 G7이 만들어질 때와 일본이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진단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G7의 멤버로서 적절한지 논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G7에서의 아시아 대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체한다는 제안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일본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여러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다라고 지적하며, 1인당 GDP 면에서도 20년 후에는 일본이 41,143달러인데 비해 한국은 88,894달러가 돼 거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ファンタスティックコリア 아무리 저명한 경제학자라고는 하나 그의 말대로 상황이 변해간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의 정책은 바뀌질 않고 있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변화보다는 전통을 유지하고 옛것을 계승하는 장인 정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이 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흐름에 맞춰 세계와 발걸음을 맞춰야 하지만 그들만의 방식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면 일본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한국과 위치가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